안녕하세요. 2025년 1월 10일 금요일입니다. 오늘은 역시나 농장 닭장에 나왔다가 잠시 또 이렇게 영상을 찍어 봅니다. 오늘 어떤 영상을 찍을 것인가 하면 그 구독자님의 질문 중에 역시나 지난 가을쯤 아마 그 질문이 있었을 거예요. 그 호박에 생기는 호박 과실파리, 그 과실파리의 방제 방법, 그리고 추천할 수 있는 그런 농약에 대해서 댓글로 질문 주신 게 있었는데요. 오늘 그 호박 과실파리의 방지법, 특징, 특성 뭐 이런 거하고 작용 기작, 아바맥틴 계통의 그 6번하고 그리고 우리 흔히 아는 알타코아죠. 작용 기작이 28번 두 가지 잡제인 그 볼리암 타고 그 약에 대해서 한번 제가 설명드려보고, 그 외에 또 호박 과실파리를 방지할 수 있는 즉 농약 외의 방제 방법, 이런 부분도 한번 제가 언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도 작업장에서 이 작업장에서 한번 계속 제가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늘 저는 이 작업장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도 많이 춥습니다. 이렇게 제가 열 선풍기까지 틀어놓고 하네요. 그래도 실내는요 생각보다 많이 춥지 않습니다. 예, 겨울철 농약 이야기. 오늘은 볼리암 그 타고 이렇게 작용기작 이렇게 보시면 작용기작 6번과 28번 합제다. 아바맥틴 계열의 우리 흔히 아는 버티맥, 그리고 요게 클로란트라닐 리펄, 말도 잘 안 되네요. 클로란트라닐 리퍼롤 액상, 그리고 흔히 아는 알타코아입니다. 즉 그 버티맥과 알타코아의 합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합제다 보시면 되고, 즉 항생제 계통하고 그 디아마이드 계통 28번 알타코아가 디아마이드 계통이잖아요. 역시나 의독성 1급이고요. 참고로 이 약에 대한 특성은요, 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사과, 복숭아, 감, 배, 블루베리, 감귤, 고추, 딸기, 오이, 바카체류과 채소에 이렇게 파, 즉 백화과 채소, 그리고 약해가 좀 잘 생길 수 있는 토마토, 그리고 역시나 백화과 채소인 마늘에는 이렇게 고자리, 파리, 뿌리, 응애 이런 것도 있고요. 이렇게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오늘 제가 설명드리려고 하는 이 호박, 단호박 포함입니다. 해가지고 호박 과실파리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리기 위해서 지금 이 약을 제가 들었고요. 호박 과실파리라고 등록되어 있는 약은 제 기억으로는 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그 이제 그 뭐 파 이런 데 생기는 작은 뿌리파리, 뭐 백화과 채소에 생기는 거죠. 예, 뿌리파리는 등록된 게 몇 가지가 있어요. 간주할 수 있는 방법. 근데 그 호박 과실파리에 대해서 등록된 약은 요 볼리암 타고 한 가지다. 그래서 이 약은 제 그 농장에 있는 게 아니고요. 오늘 설명드리기 위해서 제가 근무하던 상주 농약 창고에서 제가 좀 빌려왔습니다. 이건 빌려온 겁니다. 예, 참고로 그렇게 이해하시고요. 상주 농협에 마침 이거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려와서 이렇게 설명드리고 있다. 이런 말씀 먼저 드리고, 자, 먼저 호박 과실파리, 이제 그 수박이나 뭐 호박, 즉 밭가루 채소에 많이 생기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한번 특징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이게 참 호박 농사 지으면 가장 흠한 게, 농사 지놓고 나중에 쪼개보니까 안에 그 호박 과실파리가 이제 그 산란을 해가지고 구데기죠. 이제 유충을 이제 정확한 명칭이 유충이지만 그래도 이제 우리 흔히 하면 구데기라고 하죠. 호박 속에 구데기가 버글버글하다. 아주 기분이 묘합니다. 제가 잠깐 좀 그림을 그려봤는데요. 요 부분이 호박, 매끈한, 요 부분이 호박입니다. 예, 호박인데, 요렇게, 파리가 앉아가지고요. 요 부분이 산란관을 박습니다. 산란관을 박아서 이렇게 안에다가 이제 알을 산란하게 됩니다. 그러면 얘가 부화해서 이제 유충이 되고, 점점 안에 거 호박 속을 먹으면서 결국은 구데기가 되는 거거든요. 요게. 예, 요런 원리입니다. 그래서 요게 날개가 있다 보니까 포로로 날라서 이게 생기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좀 잡기도 힘든 게 바로 이 호박 과실파리입니다. 그래서 보통 농약회사에서는 이 방제가가 떨어지다 보니까 이렇게 등록을 잘 안 해놔요. 왜냐하면 이게 뭐 부착되어 있는 것 같으면 잡기라도 좋은데 방제 효과는 있지만은 등록을 해놓고 약을 쳐보니까 뭐 크게 뭐 효과가 없다 쳤는데도, 약을 쳤는데도 그
많이 안 죽더라. 뭐 이런 경향도 있을 수 있거든요. 예, 참고로 호박 과시파리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제가 한번 호박 과시파리에 대해서 한번 그 전체적으로 한번 이야기해 보면요. 이 호박 과시파리는 기본적으로 그 박가류, 즉 호박이나 수박 이런 데 피해를 주고 있고요. 그리고 성충은 요 방금 이야기했듯이 어린 그 과실에 그 산란관을 이제 해서 이제 알을 놓기 때문에 이제 고래 피해를 준다. 이런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제 피해받은 과실은 대부분 뭐 낙과하거나 뭐 부패합니다. 부패. 그리고 늙은 호박 중에서 부패 안 하고 겉은 벤주름한데 아주 이쁜데 막상 먹으려고 쪼개보면 또 안에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거는 그런 경우도 있다. 특히 노란색 늙은 호박에도 그렇게 안에 구데기가 들어가 있는 게 있다. 이런 말씀드리고, 여기 이제 파리의 성충, 다 자란 성충의 크기는 대략 한 1cm 정도,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 1cm 정도 되고요. 날개는 한 1cm 내 가까이 됩니다. 한 9mm 정도. 예, 그렇게 되고요. 그리고 유충은 이게 다 자라면 1cm가 조금 더 됩니다. 기럭지가. 한 11mm나 한 13mm 정도, 그 정도 된다.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월동은요, 땅 속에서 군뱅이 형태로, 유충이죠. 이게 군뱅이 형태로 월동을 하거나 아니면 피해받은 호박, 이제 좀 썩어서 보통 밭에 그냥 내비두잖아요. 이제 그런 거 속에서 유충 형태로 그렇게 월동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과시파리는 1년에 한 번 정도 발생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많이 발생되는 시기가 8월달에서 9월달이다. 8, 9월달에 많이 생긴다. 이렇게 아시면 되고요. 말하면 뭐 7월달도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 주로 이제 성충은 7월에서 한 9월에 출현하고요. 피해는 역시나 8월달, 9월달 많고요. 그러니까 삼복더위, 우리가 한참 더운 삼복더위에 호박이 달릴 때, 이때 피해가 많다. 그때. 자, 그러면 이제 특성을 대충 알잖아요. 그러면 이제 방제 방법이 서서히 나옵니다. 왜? 이런 특성을 알아야지 이제 방제 방법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해발이 높거나 좀 중산간지, 계곡, 주변에 뭐 나무가 있거나 뭐 이런 데가 피해가 더 많다고 합니다. 평야지보다도. 참고로. 예,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징적으로 이 호박 과실파리가 이제 산란을 해가지고 산란해서 이렇게 안에 알을 써가지고 안에 구데기가 많이 생겼으면 이 호박은 같은 크기의 다른 호박보다 조금 더 무거운 그런 특징이 있다. 무거운 특징이 있다. 예, 이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예, 이제 오늘 추천드리는 볼리암 타고,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등록된 거는 참고로. 그런 말씀드리고, 여기 보시면 작용 기작이, 잘 안 보이나? 예, 6번하고 28번입니다. 작용 기작 6번은 우리가 흔히 알죠. 아바메이틴 계통의 버티맥. 그리고 28번은 방금 보여드린 요 알타코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타코아.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 다른 거 설명드렸죠. 작용 기작 6번의 아바메틴 성분이 4종 복부에도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제 밭에는 마침 여기 있습니다. 저게 크린업이라고, 이 크린업이 천연 물질 아바메틴이거든요. 즉 작용기장 6번에 요런 버티맥 계통인 그런 아바메틴 계통하고 요렇게 28번 알타코아 두 개를 합쳐놓은 게 이렇게 볼리암 타고라고 보시면 됩니다. 볼리암 타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난번에 제가 볼리암 후레쉬 한번 이야기했었죠. 그거는 작용기장 6번의 아바메틴 계라고 티아메톡삼이라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아타라 두 가지 합제입니다. 그게 이제 볼리암 후레쉬고, 이것도 역시나 과실 작은 뿌리파리는 되는데, 역시나 등록은 이렇게 호박 과시파리는 볼리암 타고만 등록이 되어 있다. 그래서 이 볼리암 타고에 제가 특징을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작용기장 6번, 지난번에 한번 설명드렸지만은 6번은 뭔가 하면 염소 통로를 활성화시켜가지고 죽이는 그런 작용기장이고요. 그리고 28번은 곤충 근육세포에 있는 라이아노딘, 예, 라이아노딘 수용체, 예, 이것을 조절합니다. 그래서 역시나 나방에 특히 효과가 있다. 예, 이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래서 이 볼리암 타고에 제가 한번 특성, 이런 걸 한번 제가 한번 설명드려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이 볼리암 타고는 이제 천연 성분 유도체인 아바메틴,
즉 우리가 흔히 하는 그 버팀이라고 말씀드렸죠. 여기에 있는 그 근육 세포의 그 라이아노딘 그런 수용체 이거를 그 작용하는 그러니까 버팀의 계통하고 그렇게 그 라이아노딘 수용체 작용하는 그 작용자 28번 두 가지 합제다 그런 말씀드리고 그리고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다양한 이런 작물에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적용 해충도 이렇게 보시다시피 다양하게 있습니다. 한번 열게 보면요. 각종 나방, 그러니까 뭐 복숭아 순나방이나 담배 나방, 뭐 복숭아 굴나방, 뭐 감 꼭지 나방, 이런 그 나방류, 다양한 나방류 되고요. 그리고 사과응애, 뭐 귤응애 이런 그 응애류, 그리고 그 역시나 그 이제 그 문제되는 나무 그 빵굴레에서 문제되는 그 복숭아 유리나방 이것도 등록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블록 총채벌레, 꽃노랑 총채벌레, 그리고 아메리카 굴파리, 작은 뿌리파리 예, 등록되어 있고 요 작은 뿌리파리 파에 그리고 역시나 호박 과실파리 뭐 이런 게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특징이 뭔가 하면 접촉독하고 소화 중독이 같이 된다. 두 가지 합치다 보니까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그리고 그 속효성입니다. 그리고 좀 지속성이 있고요. 그리고 역시나 개화 중에 벌이 활동을 많이 할 때 살포하면 꿀벌 독성이 있습니다. 왜? 나방에 특히 강한 그런 요 알타코아 지난번 설명드렸죠. 나방 전문약이라고. 요 고성능 원예 나방약. 나방 전문약이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나방도 되지만 또 벌도 즉 누에 꽂혀 있는 그런 쪽이라든지 누에를 키우는 잠사 아니면 벌이 많은 양봉 근처에 이럴 때는 하여튼 개화 중에는 좀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 그런 약이다. 이런 말씀 드려봅니다. 이 사용 방법은요. 물 한 말당 그 20리터에 10ml입니다. 그러면 2000배죠. 2000배. 예, 2000배로 그렇게 희석해서 살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게 그 작은 그 호박 과실파리는 이게 날아와서 제가 자꾸 산란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방제가가 좀 떨어집니다. 하지만은 요거는 이제 8월달, 9월달에 많이 생기기 때문에요. 특히 내 호박에 보니까 8, 9월달에 많이 달린다. 그런 것 같으면요. 많이 달리는 그런 시기, 호박이 아주 어릴 때 이게 산란가를 받지 껍질이부터 단단하다. 이러면 어린 것만 골라서 산란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그 7일 내 간격으로 한 3번 내지 4번 그렇게 좀 방제를 해주시면 효과가 좋다. 이런 말씀도 곁들여 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농약 이외에도 이제 그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호박이 이렇게 달리면 여기다가 양파망을 씌워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양파망을요. 그러면 이 부분은 일단 보호가 되잖아요. 근데 호박이 수백 개 되는 거를 좀 넓은 지역에 심으면 사실 많이 달리잖아요. 마디마디 달리는 거 있고 참 그 호박은 주로 이제 원줄기 아들줄기 많이 달리는데 이 많이 달릴 거 아닙니까? 뭐 면적이 넓으면 그래 수백 개를 다 참 씌우는 건 참 어려운데 일단은 그 양파망을 덮으셔도 나름 효과가 있다. 라는 말씀드리고 그 다음이 또 뭔가 하면 막걸리 트랩 만드는 방법은 영상이 너무 많으니까요. 제가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뭐 막걸리에다가 이제 약국에서 파는 그 에탄올 소독약 있죠. 에탄올. 거기다가 설탕. 그 벌을 유인할 수 있는 설탕 해서 그 PT병 잘라서 만드는 그 막걸리 트랩. 이것도 효과가 있다. 그리고 경종적인 방법으로 좀 빨리 심어가지고 이제 늙은 호박 만들거나 단호박 출하할 정도로 만드는 그런 사이즈들은 되도록이면 6월 달에 좀 착화를 시켜가지고 껍질을 좀 경화를 시키는 방법. 즉 단단한 데는 구층을 박아서 야들 산란 안 하고 좀 부드럽고 어린 데다 산란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경종 시기를 좀 조정해서 그렇게 좀 빨리 키우는 방법. 예,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예, 오늘은 이렇게 우리 구독자님의 질문 그 호박 과실파리 방지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추천 농약 여기에 대한 제가 댓글 영상으로 영상을 한번 찍어봤습니다. 날씨가 춥습니다. 오늘은 제가 이렇게 무편집 풀 영상으로 영상을 찍는데 요 실내라도 약간 추워서 그런지 오늘은 제가 말을 많이 더듬네요. 예, 이렇게 좀 널리 이해를 바랍니다. 늘 좋은 날 되시고 제가 꾸준히 이렇게 겨울철 농약 이야기 제가 연재할 테니까요. 궁금하신 거는 댓글로 질문 주시면 되겠습니다. 멋진 날 되시고 건강한 웃음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